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래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7%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한 세력은 외국인들입니다. 코스닥은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시장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로 팔면 많이 판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 팔았어요. 차트를 들여다보면은 2024년부터 들어서 계속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공매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만큼이나 하락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팔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시장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중동 전쟁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우려는 있었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빨리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일어났었던 우크라이나 그 지역의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이 지나가는 상선들 공격을 하고 특히 미국 상선 납포를 하기도 했죠. 다국 적군이 여기 가 있고 또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예멘 반군이 지나가는 상선들 공격도 하고 27차례 공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국 적군이 출동을 해서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란이 이라크에 공격을 했어요. 이라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이라크 내에 있는 이스라엘 시설을 이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발적으로 중동 전쟁이 점점 확산되는 이런 기미가 보이고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물류가 아시아에서 쭉 가가지고 저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 이동 통로가 지금 하나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물류 운송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다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럽의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물가가 높아지면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중동에 있는 전쟁이 확산이 될 기미를 보이면서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중앙은행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긴축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까지 연준까지 나서서 매파 발언을 하는 바람에 어제 그 뉴욕 증시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도 좀 불안해졌고 또 게다가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나빠졌어요. 시장 예상치는 한 5.3% 작년에 경제 성장을 했을 거로 봤는데 실제로는 5.2%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미중 전쟁이 진행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오바마 때부터 진행이 됐어요. 오바마 때 한 8년 진행이 됐죠. 그리고 트럼프도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바이든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중국 패권 전쟁 영향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도 미국도 거래가 많은 그런 국가잖아요. 또 전 세계 수출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수출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재료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2024년 좀 더 넣고 보면 기간별로 좀 보도록 합니다. 2024년 들어서 첫 번째로는 이 금융 투자 쪽에서 나서서 먼저 차익 실현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연기금이나 투신 사모펀드 이쪽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국인들도 사실상 팔았는데 삼성전자 장외에서 시간내로 또 물건을 좀 받았잖아요. 은행하고 거래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그 물량이라 보면 되는 거고 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코스피 수급 차트를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지금 갑자기 또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예. 그러면 전 세계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좀 들여다보면 일단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작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돈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위안 시장에서도 보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돈이 미국으로 다시 향하고 있어요. 돈이 미국으로 다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긴축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돈이 저리 가는 거잖아요. 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게 좀 가팔라졌는데 이거는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악재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여기지다 보니까 돈이 저렇게 좀 더 가파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주식 시장이 이제 좀 주식 시장 같이 흘러갑니다. 올해 들어서 와 정말로 뭐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원래 주식 시장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흘러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공매도가 있을 때에 비해서는 상황이 조금 나은데 그래도 뭐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서는 한 2400포인트 요점에서 머물러야 뭐 되지 않겠나. 근데 이 2400 밑으로 끼어지면 좀 더 힘들겠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지금 중국의 증시가 특히 홍콩 지수가 좋지 않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은데 특히 홍콩 같은 경우 우리 ALS가 지금 뭐 원금이 떼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예전에 이런데 뭐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설마 반토막 나겠나 했는데 진짜 반토막 나는 위기에 지금 접어들어서 원금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SOL 같은 경우 우리도 2014년 15년 때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때쯤 되면 뭐 우리 그 종목들 뭐 ELS 녹인이 돼가지고 원금 손실이 일어나니 많이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ELS도 뭐 수익을 잘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렇게 원금이 뭐 까먹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거 내 원금 보장되는 상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금이 지금 까이고 있다. 실제로는 뭐 그동안 이자 받았던 것도 내 돈과 받은 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도 그랬죠. 이래서 녹인 사태가 발생할 때 SOL 같은 경우는 그때 10년 2007년 이후로 가장 한번 보자. SOL 차트 한번 꺼내볼까요? 차트 SOL 차트인데 이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뭐 SOL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난리 났었어요. 뭐 지하실 한참 파고 들어가 있는 이 부분으로 하면 한참 파고 들어가는 건데 녹인 이야기가 나올 때 뭐 2007년 이후로 뭐 가장 낮은 주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올라가지고요. 그때가 막 5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다시까지 왔는데 그때 뭐 우리 아시죠? 애들 같은 경우는 이때 주식을 SOE를 과감하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그간 배당도 많이 받아먹었죠. 보통 녹인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가 굉장히 쌉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렇게 녹인 이야기가 나올 때 일부러 세력들이 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팔아버리고 지수를 낮춰버리면 돈 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상품을 갖다 우리만 했겠어요? 다른 국가들도 많이 판매를 했겠지요.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악재를 부각해서 꼴박는 그런 나름대로의 돈벌이 금융 기법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추정일 뿐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녹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가 살 때입니다. 자, 하여튼 뭐 시장 수급이 오늘 좋지 않고 2024년 들어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식 뭐 시장을 살리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주식 시장은 뭐 저는 뭐 늘 그렇듯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더 사야 된다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뭐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봅니다. 여튼 뭐 모두 다 힘내십시오. 자,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파는데 또 가세를 했고
투신도 파는데 가세를 했어요. 일부 세력들이 사고 있긴 하나 순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하다 보니까 오늘은 9개 종목이 있는데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더 좋은 비전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전에 분석을 해드렸죠. 요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직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코스맥스는 지금 안 되죠. 이거는 다릅니다. 항공우주도 다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보니까 지금 더존 비전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이렇게 더존 비전이나 이렇게 색깔이 조금 굵게 표시되는 종목들 오래 흘러내리다가, 그러니까 이 더존 비전 다시 보면 오랜 기간 쭉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빨간색이 하나씩 나올 때 보면 이거는 이제 분할 매수인데 주가가 계속 지하실 뚫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로 들어올 때는 세력들이 개입이 된 거고, 이때부터 이제 파란색이 하나씩 나올 때는 분할 매도인데 그때는 이 종목 주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더존 비전 이외에 고려 산업도 듣다 보면은 막 그동안 많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파란색이 하나 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동안 더하기 빼기를 좀 해봤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더하기 빼기를 해봤을 때 파란색이 앞으로 논다 보면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멀리 보면 그런데 짧게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기다리다 보면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더존 비전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지난번 첫 번째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런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충분히 눌림목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수급에 들여다보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뭐 그러네요.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오늘 한일 사료가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아이고 이건 작전주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 작전주 차트라고 보면 돼요. 이거 금융당국의 요새 감시가 좀 느슨해졌는지 작전주 모양 차트 모양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 이때 빨간색 때 마지막 매수 기회가 있었고 다이아몬드 빵빵빵 뜨면서 이때 하늘로 로켓을 쏘한 지점입니다. 이건 이제 게임이 끝났고 이제 이때 물린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겠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뭐 있었는데 이게 예전과 같은 이런 흐름을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예전 전력을 봤을 때 여기서 해먹었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뭐 권하진 않아요. 이런 급등주는 여러분들께 제가 절대 권하는 건 아닌데 작전주는 보통 이렇게 움직인다.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세력들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뭐 큰 거 삼성전자나 아니면 큰 기업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가지고 노는 거고, 자잘한 세력들은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때 주가 움직이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일사료 이외에는 없고요.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예전에 정말 한 10월 말 정도 부근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 한 50개 봤죠. 그리고 하락 추세 봤는데 여전히 이 주식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도 이때쯤 되면 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다. 그게 뭐냐, 떨어지고 이건 이렇게 보면 떨어지는 칼날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개별 종목 움직이면 조금씩 다르겠죠.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이에러스 녹인 사태처럼 이때도 굉장히 투자 심리가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공매도 금지 청구까지 나오고 막 그랬겠어요. 공매도가 실제 금지되니까 또 이렇게 좀 오른 게 있는데 사람들이 겁을 내고 막 종목들이 떨어지고 또 분석해서 전부 다 추세가 다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할 때 굉장히 공포스러워 할 때 사실은 좀 사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때 좀 있다가 이렇게 올랐을 때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께 중간 매매 보여드렸죠. 몇 종목 정리하고 현금이 지금 있어요. 몇 종목 이때 정리했기 때문에 초반에 정리를 해서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들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씩 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장중에 매수했어요. 월말 되면 또 여러분들께 대충 어떻게 했습니다 이야기 하겠지요. 그러면 뭐 내일 또 살 거고 모레 또 살 거죠. 요때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현금을 챙겨놓고 떨어질 때 좀 매수 좀 했다가 종목 순환 매매하면서 그냥 멀리 보고 사이즈를 계속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거품이 또 빵 터질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한 며칠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지금 기업들이 난립니다. AI를 인공지능을 어떻게 돈벌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할까 난립니다. 그런 기술 발전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술 산업이 당장 그렇게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온 지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차근차근 하나 지금 상승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챗GPT도 많이 보셨죠? 근데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뭐 들고 다니면서는 노트북도 있고 꼭 화면이 없더라도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융합이 돼서 막 나오기 시작해서 확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또 돈이 확 돌게 되겠죠. 그럼 주식시장 지금 빗장 다 일어났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지금 폐지를 했고 하나하나 지금 빗장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투자했을 때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에 돈이 확 일시에 몰렸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게 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고 때를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들고 있다 보면 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형편될 때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